갑시다. 정보 나갈게. 원래 이제 4주에 거쳐서 나가야 되는 강의인데 어제 다음 주에 하고 끝냅시다. 성적 그거 듣는 거는 집에 가기 전까지만 주세요. 다음 주인가? 예상 점수하고 못 적겠어? 다음 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자, 하이탑 한번 볼까? 하이탑 15페이지. 여기만 하면 끝이거든. 여기는 3학년 이제 5단원 그리고 행식과 유전입니다. 단원 제목은 유전은 뭔지 알겠지? 뭐 결혼해서 딸내미와 아들내미를 낳았는데 나이 생긴 새를 또 닮았다? 이런 게 이제 유전이잖아요, 맞죠? 생식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생식? 머릿속에서 생거 씹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생식은 번식하는 거 이게 생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더니 나에게 생김새를 닮은 자녀가 태어났다. 이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알아보자 라는 단원이거든요. 그리고 번식을 하는 거랑 유전이 일어나는 거는 모든 걸 이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세포가 분열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하이탑 12페이지 보면은 그거는 이제 2학기 책이야. 지금 2학기 책이니. 자, 읽어보렴. 자, 12페이지 보면은 그 세포 분열을 왜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그게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하고 나오죠? 하이탑 12페이지 제일 위에는 세포 분열이 필요한 이유 하고 나오는데 이런 이 유전과 생식에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이유도 나오지만 지금 하이탑에서는 이 세포 분열이 번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크는 거, 이 생장하는 거에도 세포 분열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장과 번식, 생식이라고 적을까? 그냥 번식이라고 적을게. 번식에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하느냐 이거부터 이해하고 갑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참고로 사람한테는 성장이라는 말을 써도 되는데 식물이나 동물한테는 생장이라는 말이 좀 더 적합하거든요. 생장과 성장의 차이를 알고 있니? 성장은 정신적인 그 성장, 정신적인 거를 동반한 게 성장입니다. 생장은 몸만 크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물도 성숙해지나?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시는 사람 분 있나요? 없어? 집에 강아지 고양이 없어? 나도 없는데. 뭐 길러봤어야 알지. 어릴 때 강아지 길러본 적이 있는데 강아지를 기르다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나중에 다 컸을 때 성숙한 그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튼 생장은 몸만 크는 겁니다. 근데 이 생물의 몸집을 이제 키우려면은 생물의 기본 단위는 세포잖아요, 맞죠? 이 세포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것도 생물의 이제 몸집을 이제 키우는 방법인데 대부분의 생물은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것보다 세포의 수를 늘려서 몸집을 불리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장점이 너무 많다는 거지. 세포 크기 키우는 것보다 수를 늘리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장점이 있냐 하면은 바로 세포의 수를 늘리면은 표면적이 증가합니다. 표면적이 증가함으로 물질 교환 효율이 상승한다. 라는 거. 결국에는 세포가 영양소를 공급받고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잘 배출을 해야 세포가 건강하게 잘 살잖아요. 맞죠? 그래야지 이제 생물이 잘 살아나는 거고. 근데 세포의 크기를 계속 이렇게 막 키우다 보면은 영양소를 공급해도 곳곳에 이제 영양소를 다 찔러주기가 힘들다는 거고 노폐물을 배출하기도 힘들어지겠죠. 그런 이유로 대부분 거의 모든 생물들이 이 세포의 수를 개수를 늘려서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장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두 개.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요? 그리고 책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세포의 수가 많으면은 세포 한두 개쯤 뭐 갑자기 꽥 하고 죽어도 별 타격 없죠? 지나가다가 이제 어디 나뭇가지 묵혔는데 한 세포 500개 정도를 잃어버렸어. 내 세포 500개 그러지 않잖아, 혹시. 사는데 별로 지장 없잖아요. 근데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포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암세포로 바뀌어버렸어. 근데 내가 곧 암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요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왜 세포 분열을 하냐면은 우리가 가진 이 유전자의 수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하려면은 배경 지식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거든. 일단은 그 12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은 유전과 관련된 용어들이 우르르르 등장하거든요. 유전 관련 용어. 누굴 닮아 저 모양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칭찬으로 알고 엄마 닮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누구 닮았나 여기거든. 어제도 오늘 엄마 닮아서 집을 방을 이렇게 안 치우냐 하면서 아빠가 그 얘기하길래 엄마랑 아빠랑 갑자기 싸우더라고. 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럴 때 쓰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DNA라는 말 많이 들어봤지? 엄마 DNA를 많이 가져갔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유전자 라는 단어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봤죠? 염색체라는 단어는 들어봤나요? 염색체? 염색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 전부 다 유전과 관련된 이제 단어들인데 그 오늘 수업 듣고 나서는 DNA가 뭔지 유전자가 뭔지 염색체가 뭔지 이거 확실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세포 안에 사람의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포의 핵 안에 그 설계도를 보면은 물론 이제 4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미노산들, 구아닌, 이거는 안 외워도 돼. 통합과 안 외워가지고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 아데닌 이라는 4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이 서로 다른 단백질을 가지고 암호화된 코드를 짜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냥 이제 구조를 보면은 이 아미노산들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아데닌 이렇게 쭉 있지만 이거를 읽으면서 번역을 하면은 얼굴, 못생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세포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으면서 단백질 블록을 턱턱턱턱 이제 쌌는데 얼굴을 못생기게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해서 DNA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요런 이제 단백질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하이탑 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죠. 이렇게 요 한 가닥 한 가닥이 전부 다 내가 방금 말한 이런 아미노산들입니다. 이런 아미노산들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글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게 한번 꽈배기처럼 꼬아놨다는 거지. 안정적인 구조,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암호화된 글자들을 보관하는 이런 화학 구조 자체를 DNA라고 합니다. 그 DNA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쓰지만 의미 자체는 사실 별게 없다는 거지. 우리 몸에 이런 전문 용어로는 이제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 염기서열을 보관하고 있는 화학적 분자 구조 자체를 DNA라고 부른다는 거. DNA 구조라고 합니다. 영어 쓰는 거 안 좋아하는데 디옥시 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 화학 구조 명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번역하면서 이제 읽어보니까 얼굴은 못생겼다. 이렇게 한 문장이 번역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이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완성이 됐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얼굴에 대한 유전자이다. 유전자 A 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하이탑에 보면은 유전자가 뭐냐? 라고 해가지고 그냥 DNA의 특정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나요? 유전자 해가지고 뭐라고 적었니? 하이탑에? 그런 말 자체도 없나? 없네. 유전자 해서 이거 적어봅시다. 요 사이에 근데 멘트를 좀 더 끼워서 유전자 특징을 결정짓는 DNA의 특정 부위이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DNA 구조로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암호화된 명령문이 쭉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요 부분이 얼굴에 대한 거를 결정짓는 부분이더라. 그래서 요 부분을 얼굴에 대한 유전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하고 밑에를 다시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대신에 머리는 엄청나게 똑똑하다. 이렇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석해보면 지능이 아주 미쳤다, 천재다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이 DNA 구조 중에 이 부분은 나의 지능을 결정짓는 부위잖아요, 맞죠? 이 부분을 지능에 대한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된다면 유전자가 뭔지, DNA가 뭔지. 근데 이렇게 이중 난성 구조를 보려면은 엄청나게 비싼. 내 전 재산 다 팔아도 살 수 있나? 잘 모르겠네. 엄청나게 이제 비싼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듯 말 듯 하거든요. 어지간한 현미경 가지고는 이런 게 이제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실가닥으로 보입니다. 실가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책에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염색사라고 하거든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실가닥 이렇게 염색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염색되는 실가닥, 염색사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얘네들이 평소에 세포의 핵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포의 핵에 보면은 이런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실가닥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지. 그럼 세포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계속 읽으면서 순서대로 단백질을 쌓아 올리거든요.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지. 항상 뭔가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게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면은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이런 이제 유전 물질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뭉쳐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를 덩어리로 이제 응축시켰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염색체라고 합니다. 염색체. 유전 물질 덩어리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왜냐면은 세포가 곧 분열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생겨날 세포도 내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설계도 똑같은 걸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서로 다른 설계도를 갖고 있으면은 얘는 뭐 나의 왼팔을 하얗게 만들고 이 친구는 나의 왼팔을 검은색으로 만들고 이상해져 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 하이탑 13페이지 보면은 이런 염색체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무슨 거미 마냥 이렇게 생겼죠? 이해됐나요? 근데 염색체가 뭔지는 알겠니? 이사 가기 전에 이삿짐 싸놓은 상태입니다. 비유하자면은. 그래서 염색체 자체는 사실 단어 자체는 진짜 단순하게 이름 지었거든요. 예전에 그냥 세포 관측하려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염색약을 좀 더 흐트렸는데 이 부분만 염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염색되는 물질, 염색체 이렇게 이름 지어놓고 봤더니 이 안에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보가 들어 있었다는 거지. 그 단어 자체는 그냥 단순합니다. 염색되는 물질, 염색체, 유전 물질 덩어리다 이렇게. 근데 우리 13페이지 보면은 염색체 해가지고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를 읽어봐도 얼굴은 못생겼지만 엄청나게 똑똑하다 이렇게 읽힐 것이고 이쪽 부분을 읽어봐도 얼굴은 못생겼지만 엄청 똑똑하다 똑같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원본과 복사본 관계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새롭게 생겨날 신생세포한테 이 복사본을 뚝 떼가지고 자 이거 설계도인데 이렇게 만들면 돼 하고 넘겨주려고 새로 복제시켜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은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염색 분체. 원본과 복사본 관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1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크기나 생김새는 비슷한데 색깔은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나가 더 있죠? 얘는 어떤 물질이냐 하면은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거를 다루고 있는 건 맞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굴 그냥 차은우급, 근데 머리는 완전 그냥 오랑우탄급 이렇게 다른 내용 적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서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뭐 생김새나 지능이나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세부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얘는 잘생겼지만 못생겼지만 똑똑하다. 이 노란색 유전 물질 덩어리는 잘생겼지만 멍청하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상동 염색체 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 상동 염색체 단어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 왜 이름이 상동 염색체냐면은 이 동자는 같다 이 뜻이고 상자는 상이하다. 혹시 상이하다 라는 말 뜻을 알고 있나요? 이 단어 뜻을 알고 있니?
현준이가 권열쌤 착하지. 그 말 듣고 수정이가 사람은 착해.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이 착하다는 얘기했지만 누구는 칭찬이고 누구는 방금 욕을 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상이하다라는 거는 좀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을 할 때 상이하다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거든요. 뭔 소리냐 하면은 상동염색체라고 하면 같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지능 수준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 맞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는 잘생기게 만들 거고 여기는 못생기게 만들 거다 라고 적혀있단 말이지. 또 지능은 여기는 똑똑하게 만들 건데 여기는 멍청하게 만들 거다.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우리 사람이 이 유전 정보를 이미 갖고 있지만 이거를 2개 갖고 있다는 거지, 2개.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내 특징 나는 뭐 이제 직모이긴 하거든요. 지금은 뭐 펌을 했지만 근데 내가 딸내미를 낳았는데 완전히 악성곱슬인 딸내미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이제 미래 나의 와이프가 갑자기 뺨을 탁 때리면서 어디서 바람을 피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 뭐라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직모지만 직모인 유전 물질도 갖고 있고 완전 악성곱슬인 유전자도 갖고 있었는데 나의 머리카락을 만들 때는 이 친구가 이제 작동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보자면은 흑인과 흑인이 결혼을 했는데 백인인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어떤 흑인이 이제 누가 와서 백인이랑 바람나는 게 아니고 너무 선정적으로 얘기했나? 이 정도는 괜찮지? 바람나는 게 아니고 흑인이지만 그 피부색을 하얗게 하는 유전자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경우죠. 물론 한 확률은 거의 300만 분의 1 이 정도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 번식과 관련해가지고 왜 유전자의 수를 반튼 감소시켜야 되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은 잘생김 얘는 이제 못생김 이런 2가지 유전자를 다른 갖고 있지만 이 중에 하나는 비워놔야 된다는 거지 번식을 할 때는. 왜냐면은 반대쪽이면은 나의 아직 살아있는지는 모르겠는 미래 와이프가 태어줄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좀 본론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번식이라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탑에 없는 얘기라서 좀 적어놨네. 번식도 무성생식이라는 게 있고 무성생식 이런 2가지 방식의 번식 방법이 있거든요. 무성생식 하면은 이 말 그대로 성별의 구분이 필요 없는 번식입니다. 이해됐니? 암컷 수컷 없이 혼자서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시를 들자면은 플라나리아라고 혹시 들어봤니? 처음 들어봤어? 플라나리아라는 그 깨끗한 물에 사는 미생물이 있는데 덩어리처럼 생겼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금을 막 기어다니고 얘를 칼로 톡 치면 꽥 하고 이제 죽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제 2마리가 되거든요. 이걸 다시 칼로 타닥 치면은 이제 4마리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들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미석이에 갈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질문했는데 사이코패스잖아 그러고. 난 그때 아직도 이게 너무 궁금해. 미석에 넣고 갈아버리면 무한 증식인지 죽어버리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안 나오던데. 나중에 한번 갈아보고 얘기해줘. 아무튼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세포가 분열하는 것 자체가 번식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번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세포 분열하는 거 거의 자기 복제라는 수준이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이제 번식 속도는 되게 빠르지만 환경의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냥 꽥 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지. 뭐 개미가 엄청나게 번식을 해가지고 100조마리가 돼가지고 막 개미가 지배하는 행성이 돼버렸어. 하지만 해수면이 상승해서 땅이 잠겨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 친구들은 이런 방식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 하는 거. 반면에 암수 구별이 필요한 번식, 유성생식 같은 경우는 번식은 물론 조금 까다롭잖아요, 맞죠? 번식 속도는 좀 느리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환경 변화에도 생존 확률이 좀 높은 편이다. 참고로 내가 적응력이라고 적었는데 그 과학에서 말하는 적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적응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 밖에 나갔는데 너무 추워서 오돌오돌 떨리는 거야. 근데 막 축구도 하고 뛰어놀다 보니까 그 추운 걸 잊어먹었어. 그런 걸 이제 적응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과학에서는 적응. 밖에서 만났는데 너무 추웠어. 죽어버렸어, 추워서. 그게 적응입니다. 뭔 소린지 알겠니? 자연 환경에 맞지 않는 생물이 도태되는 것, 그리고 자연 환경에 적합한 생물만 살아남는 것, 그걸 이제 적응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거는 만약에 갑자기 해수면이 상승을 했습니다. 해서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라는 생물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죠?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런 유성 생식 같은 경우에는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를 계속 섞다 보면은 다양한 변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번식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변이는 점점 다양해지고, 그러면 단기간은 몰라도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살아남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 특징이 다양하니까. 환경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 환경에 맞는 특징을 가진 개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런 번식을 할 때 왜 유전자의 수를 반튼 감소시켜야 되냐 하면은 유전자를 계속 섞어가지고 다양한 변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은 유전자의 수를 반튼 줄여놓을 것이냐, 암컷과 수컷이 만나기 전에 바로 세포 분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유전자의 반틈을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세포 분열 과정을 공부하는 게 오늘 수업의 이제 내용이긴 한데 왜 그렇게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지 이 목적 자체를 이해를 해놓고 봐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전자 수를 증감시키기 위해 좀 더 쉽게 얘기하는데 다양한 변이를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이 되겠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러면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DNA, 유전자, 염색체가 뭔지 구별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13페이지 밑에 가면은 사람이 가진 염색체를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여기는 찍을게. 유성생식은 시험에 안 나와. 이제 배경상식인가, 배경상식. 어디 가서 아는 척 누나 끌면 돼. 13페이지 밑에 보면은 그 사람의 유전자 해가지고 쭉 찍어놨는데 두 개를 묶어서 1번이라고 번호를 매겨놨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묶어가지고 2번 해가지고 염색체 총 개수는 46개입니다.
이 46개 이제 염색체에다가 두 개씩 묶어서 1번부터 2번 쭉쭉쭉쭉 22번까지 번호를 매겨놨거든요. 하고 마지막에 가면은 23번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거는 XX라고 적혀있고 어떤 거는 XY라고 적혀있다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 하면은 1번 주제, 뭐 예를 들어서 제1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제2 키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기는 180 이상, 여기는 160 이하. 이렇게 키에 대해서 두 가지 유전 정보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번까지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의 염색체 총 46개인데 1번부터 22번까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지. 마지막에 어떤 거는 XX, 어떤 거는 XY. 얘는 왜 23번이라고 안 해놓고 이렇게 적어놨냐면은 이거는 성별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XX라고 되어 있는 게 여성이고요. XY라고 되어 있는 거는 남성이거든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염색체 중에서도 성별을 결정짓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성염색체 라고 합니다. 1번에서 21번 사이에서는 키 아니면은 뭐 힘, 근육량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물론 남자가 키가 좀 더 큰 경우가 많지만 키가 크면 남자, 키가 작으면 여자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키에 대한 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1번에서 21번 사이 그 어딘가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죠? 이해됐니? 이런 성별이 아닌 요소들은 상염색체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해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를 기호로는 뭐라고 나타내냐 하면은 요거 할 줄 알아야 돼. 2N은 46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46이라는 거는 염색체의 총 개수입니다. 염색체의 수. 지금은 이렇게 할 줄 몰라도 되는데 고등학생 돼가지고 자꾸 기호로 막 나타내고 하는데 이거 헷갈려 버리면은 답이 없는 거지. 2N은 46을 해놨기 때문에 이 N이라는 숫자 자체는 23이잖아요. 23 맞지? 이 N이라는 거는 도대체 뭐가 23이라는 거냐 하면은 이 46개의 염색체가 총 23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주제는 2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책이라고 칩시다. 책이 46권이라는 거지. 그 뭔 소리냐면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A 타입, B 타입 두 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주제는 총 여기다가 주제라고 적어야겠다. 이 책들이 다루는 주제는 23개인데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두 개씩의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책의 권수는 46권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거지. 이 말인지 이해됐나요? 하고 13페이지 구석탱이에 보면은 초파리의 염색체 개수. 초파리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8개죠. 이거 보고 그래서 미개한 생물이라 가지고 염색체 8개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걔는 염색체가 78개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적다 많다 가지고 뭐 좀 더 고등 생물이냐 하등 생물이냐 아무 관련 없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됐니? 일단은 오늘 저기 세포 분열 이거 공부해야 되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지식이라거나 용어라거나 이 정도만 정리하고 오셨다가 다시 말하자면은 세포가 분열할 때나 이런 유전 물질들을 이삿짐 마냥 꽁꽁 싸매서 그때만 이제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하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보는 이 염색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물질이 실가락으로 풀려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거를 엄청나게 비싼 현미경으로 보면 이중나선 구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랬더니 얼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결정이 되었다. 유전자 A. 이해됐죠? 최근에 중국의 어떤 의사가 유전자를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만약에 못생긴 애기를 낳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이제 유전자를 쭉 해석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가위로 톡 잘라내고 다른 부분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끼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기술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의사가 원래 이제 국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금지되었는데 들어봤니? 에이즈의 면역인 애기를 인공 아기를 이제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아마 각방 가 있을 걸 지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윤리를 어겼다는 사탄이다 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아니면 뭐 그래도 연구할 만하지 라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니? 원래 허준도 동의보감 이었을 때 인체 해부를 금지인데 허준의 이제 스승님이 자기가 이제 곧 어차피 병 걸려서 죽으니까 내 신체 해부하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쓴 책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위인인가? 법을 어겼으니까 이제 불법이지. 그래, 일단 시험장을 다시 하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아이고. 청소자고 학교 가는 기분. 수업하긴 해. 내일 처음. 내일 처음. 내일 가는 수업 하니? 하면 시험 끝났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게 안 나도 되니? 저는 방학도가 끊기고 얘네들 중상이네. 방학 안에 푹 쉴 수가 있나? 방학이라고 하고 더 끊고 더 사고 막 그렇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번에 시험 치는데 번아웃이 왔다. 좀 공백기가 좀 필요하다. 설득해보자. 그럴 시간 좀 필요하다.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너무 다르지만 않은데. 약 12시 정각의 수업 다시 시작할게.
쉬어도 되는데 아직 쉬는 시간 남았는데 한 2분밖에 안 남았어. 아이고, 그래도 시험 끝나니까 좋지? 쉴 때는 뭐 하고 싶니? 게임하고. 게임은 뭐 하는데? 게임? 컴퓨터 게임? 한 4년 그거 진행했었는데 진짜 조용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순둥순둥하고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중학교 때 그냥 고등학교 때 게임 한지 모르겠는데 머리랑 게임 하더만 내가 다이어트로 성격이 있더만 거야. 그래서 막 쉬는 시간에도 폰으로 마인드 리프트 모바일볼 하다가 갑자기 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놀래가지고 왜 그래? 방금 죽었다고. 할까? 다시 선생님이 합시다. 방금 몇 페이지까지 얘기했냐면은 그 13페이지 한 장 설명하는데 1시간 걸렸네. 일단은 핵심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은 우리 생명체가 생장하기 위해서 또 번식하기 위해서도 세포 분열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지. 일단 생장하기 위해서는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하냐면은 세포의 수를 늘리는 게 여러모로 이제 이득이라는 거죠. 세포가 밥 먹고 똥 싸고 하기 좋다라는 거고, 이 번식을 할 때는 왜 세포 분열이 필요하냐면은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반틈 덜어내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라는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유전자를 반틈 덜어내야 되느냐를 장황하게 이제 설명을 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포 분열 과정을 이제 한번 봅시다. 15페이지로 넘어갈까요? 14페이지. 일단은 생장하기 위한 세포 분열이랑 번식을 하기 위한 세포 분열이랑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페이지에는 생장을 하기 위한 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이 나옵니다. 먼저. 체세포 분열. 체세포라고 하면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세포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이 체세포 분열은 분열 과정을 자세하게 보기 전에 개요부터 좀 정리하자면은 얘네들은 중요한 게 뭐냐? 세포가 분열을 해도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은 변함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이 친구는 세포가 분열해도 뭐 유전 물질 혹은 뭐 DNA 혹은 뭐 유전자 어떤 용어를 쓰든 이게 같아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 보면은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간기 그리고 전기, 분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잘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감기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거든요. 분열 준비 기간이다. 그리고 정기부터 말기까지는 실제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분열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이제 길게 있어가지고 글자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좀 길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은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감기부터 말기까지를 한 사이클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하루라고 보면은 감기는 23시간 30분 정도고 정기부터 말기까지가 30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세포의 한 사이클을 봤을 때는 세포 분열은 순식간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대부분의 기간이다. 상세한 과정을 보면은 이 감기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뭐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을 복제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세포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를 새로 생겨나는 세포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설계도, 이 유전 물질을 복사본을 이제 떠나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이때는 지금 염색체라는 게 이제 보이진 않고 여기가 세포핵입니다.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가 아니면은 이게 유전 물질이 이렇게 길게 쭉 풀려져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를 공장처럼 찍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정기에 가서는 이제 진짜 세포 분열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염색체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가 그림이 많아서 좀 할 때마다 힘든 그림을 못 그려보니까. 그래서 이 전기의 특징은 첫 번째, 핵막이 사라진다 라는 거. 이 세포의 핵에는 우리 몸을 만들 설계도가 들어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막으로 한 번 더 감싸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유전 물질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막이 제거됐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염색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실가닥 형태로 이걸 복제해서 옮기려고 하면은 중간에 뭐 글자 하나가 날아간다거나 유전 물질이 송산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옮기기 전에 이삿짐 싸놓듯이 이 염색사라는 거를 응축시켜서 덩어리로 만들어줬습니다. 염색체가 만들어졌다.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염색체들이 딱 가운데 줄을 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의 특징은 이 염색체 관측에 가장 좋은 시기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근데 염색체를 관측하기가 좋다라고 했지. 오래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완전히 별개의 문제잖아요, 맞죠? 보기에는 제일 좋긴 한데 관측 가능한 시간 자체는 가장 짧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 매우 짧은.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이 염색체들이 이상한 실가닥 같은 거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얘는 방추사. 방추사. 얘가 이제 뭐 하는 역할이냐 하면은 이 염색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은 원본과 복사본 관계거든요. 여기를 읽어봐도 얼굴은 못생겼다. 여기를 읽어봐도 얼굴은 못생겼다. 같은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반틈 딱 잘라서 한쪽에 넘겨주고 나머지 복사본도 한쪽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거 어떻게 자를 거냐면은 능지처참하고 들어봤니? 하듯이 실에 당겨서 당기면
가운데가 찍 하고 찢어지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실이라고 해가지고 방추사인데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 두 번째 특징은 염색체와 방추사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후기 때 넘어가면은 염색체들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좀 더 정확한 용어로 표현하면은 염색체가 아니고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본본과 목사본이 찢어졌다. 그러면은 일단은 유전 물질을 똑같이 나눠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과정은 이제 여기만 잘라주면 되죠. 맞지? 뭐 이렇게 하고 꼼꼼하게 그리기가 참 인내심이 많이 들어가네. 유전 물질도 이제 다 안전하게 잘 나눴기 때문에 말기의 특징 핵막이 다시 나타납니다. 핵막이 항상. 그리고 세포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지. 세포질 분. 이해됐나요? 그래서 결과물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개의 세포로부터 두 개의 세포가 형성이 되는데 이 분열하기 전이나 분열하고 나거나 유전 정보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빨간색이랑 주황색은 상동 염색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똑같은데 한쪽에는 못생기게 만들어야지, 한쪽은 샤오누처럼 만들어야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분열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쉽지? 어렵니? 괜찮지? 요거 디테일을 좀 추가하면은 우리 15페이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면은 이런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찢을 때 양쪽에서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세포를 잘라내면 되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이거를 세포질을 어떻게 분열하느냐? 세포질 함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질러 넣어서 세포를 잘라냈다. 식물 세포는 이게 좀 번거롭거든요. 왜냐하면은 식물 세포는 세포 벽이 있어가지고 밖에가 되게 단단하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힘을 줘서 세포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여기 사이에 새로운 세포벽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새로운 세포벽과 세포막을 만들어서 세포를 분리시켰다. 이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넘어갈까? 16페이지로.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가 좀 헷갈린단 말이지. 16페이지부터가. 자, 16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제 번식을 위한 세포 분열, 이거를 생식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생식 세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생식을 위한 세포, 번식을 위한 세포인데 얘네들은 몸을 구성하는 세포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정자, 난자 같은 애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반틈 덜어내는 거. 이걸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유전자를 반감시키기 위한 세포 분열이다.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또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갖고 있는 유전자를 반틈 덜어낼 수가 있느냐? 유전자를 그 염색체를 독특한 형태로 구성하게 되거든요. 이때는 유전자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이가 염색체 라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왜 이가 염색체라는 독특한 형태의 염색체를 만들면 유전자가 반감이 되느냐, 그거를 이해를 반드시 잘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지고 생식 세포 분열도 기본적으로 감기, 정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이제 가는 건 맞는데 감기 때도 똑같습니다.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유전 물질의 양을 억제시켰다. 이건 똑같은데 어디서 달라지냐면은 이 정기 때, 정기 때는 원래 이런 염색살을 응축시켜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염색체. 근데 이 덩어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렇게 요 두 개의 염색체를 붙여버린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제 붙어있는 염색체를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적으면은 아무 염색체나 붙여놓는 게 아니고 항동 염색체가 접합된 이가 염색체 점수. 이렇게 이거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감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포 분열 전과 동일할 것이냐가 결정되거든요. 아까 전에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체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안 붙어 있었잖아요, 맞죠? 이거를 붙여놓지 않으면은 중기로 넘어가서 염색체들이 가운데 이렇게 이제 배열될 것이고, 얘를 방추사를 연결해서 당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도 얼굴이 잘생기거나 못생기다. 반대편에도 잘생기거나 못생기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맞죠? 이게 이제 체세포 분열인데, 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분기 때. 이 이가 염색체가 저 세포 가운데로 이제 가가지고 색깔 부분까지 가려면 참 이렇게 당기게 된다는 거지. 붙여놓고 당기게 되면은 한쪽에는 빨간색만, 한쪽에는 주황색만 넘어가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 때는 염색 분체끼리 찢어지는 게 아니라 항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됩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요 이해되니? 요 이해해줘야 돼. 그러면 후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쪽에는 빨간색만, 한쪽에는 주황색만 넘어가게 되거든요. 말기 때 이거를 세포질을 나눠서 결과물을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포 두 개가 형성되는데 이 하나의 세포는 빨간색 염색체만, 하나의 세포는 주황색 염색체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는 우리 몸을 만들 때 설계도를 뭐만 갖고 있냐면은 얼굴 못생기게 만들자만 갖고 있는 거지. 이 친구는 얼굴 창구처럼 만들자만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 이가 염색체, 항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라는 거를 만들기만 하면 알아서 상동 염색체끼리 찢어지니까 이 감수 분열, 이걸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염색체를 덜어내는 분열이다. 그래서 이 생시세포의 분열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거지. 이가 염색체라는 걸 만들기만 하면. 요건 이해됐나요? 이거를 3학년 학생들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왜 얘를 만들면은 염색체가 유전자가 반감되죠? 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계속 물어보다가 이해 못한 채로 시험장에 가가지고 다 틀려보는 거지. 요걸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얘를 만들어야지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됩니다. 참고로 체세포 분열 때는 상동 염색체 분리가 아니고 이때는 염색 분체 분리였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세포 분열 한 사이클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결과물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여기서 이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세포 분열 끝이 아니고 지금 아직 염색 분체가 남아 있습니다. 원본과 복사본, 맞죠? 그래서 이 생식세포 분열은 이런 원본과 복사본마저 찢어놔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연속으로 한 번 더 진행된다는 거지. 감기는 생략을 하고 정기 때 이렇게 여기서 바로 세포 분열 바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제 후기 말기 거치고 나면 결과물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2회 연속 분열했기 때문에 세포가 내덩어리가 만들어지죠. 그렇지? 빨간색 염색체를 가진 세포 2개, 그리고 주황색 염색체를 가진 세포 2개. 두 개의 세포는 얼굴을 못생기게 만든다라는 생시세포가 될 것이고, 나머지 두 개의 세포는 얼굴을 못생기게 만든다라는 세포 2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 책에 있는 세포 분열 과정을 달달달달 다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무엇을 위한 세포 분열이냐,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세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세포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이가 염색체라는 걸 만들면은 안 되죠? 이해됐니? 이걸 만들지 않아야 염색 분체끼리 찢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 이 생식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상동 염색체끼리 붙어있는 이가 염색체라는 걸 만들어야지만 여기 중기 때 방추사가 당기면서 빨간색과 주황색 완전히 분리가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유전자가 반감되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이해됐니? 방금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야. 지울게. 지워도 되지? 자, 그래서 전지를 위한 세포 분열과 생장을 위한 세포 분열 과정 다 봤습니다. 요 한 줄 이해하는 게 본문 속에 뭐 한 70% 정도 중요도 차지하겠네요. 이렇게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넘어갈까? 얼마나 잘 되니? 이가 염색체를 만들면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 가능하다. 그게 바로 유전자를 반감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냐는 거야. 잘 모르겠어. 아, 17페이지 제 밑에 보면은 저기 뭐야, 그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의 비교하는 표가 나와 있거든요. 체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비교해보자 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분열 횟수 여기는 한 번, 여기는 두 번. 이거는 쉽지? 그리고 두 번째 염색체수 딸 세포수 하나의 엄마 세포로부터 생겨난 딸 세포 얘는 분열을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개가 생기고 이 생식세포 분열은 2회 연속 분열을 했기 때문에 세포가 4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지? 세 번째부터가 중요한데 색깔 있는 거 해야겠다. 이가 염색체라는 거를 만드느냐 여기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생식세포 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라는 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지? 이걸 안 만들게 되면은 염색 분체끼리만 분리가 되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가 염색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상동 염색체끼리 분리가 가능하다 라는 거 요거를 해내는 게 생식세포 분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늘 배운 낯선 용어를 가지고 자꾸 설명하니까 의미가 좀 알 것 같다가도 헷갈리고 좀 그렇긴 하지? 그리고 염색체 수의 변화 염색체 수 해가지고 이거를 기호로 이제 나타내면 EN에서 EN이다 이렇게 반면에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EN에서 N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이라는 거는 이 염색체가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개수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은 생세포 분열의 결과물은 이거였습니다. 빨간색 덩어리도 하나 갖고 있고 주황색 덩어리도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맞지? 생식세포 분열이라는 걸 했을 때는 결과물이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빨간색만 갖고 있는 거 2개 그리고 주황색만 갖고 있는 거 2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얘를 기호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친구는 염색체는 총 2개잖아요, 맞죠? 염색체 총수는 2개다. 는 2. 근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얼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맞죠? 2개의 염색체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2N은 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N은 2라고 쓰면 N은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2개의 염색체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근데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각이 2가지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그냥 N은 1 한 개의 염색체가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약간 말장난이긴 한데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세세포 때는 EN에서 EN 유전자의 수의 변화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식세포는 원래는 EN이었는데 N이었다. 이 말은 뭐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원래는 2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었는데 분열을 끝내고 나니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정보만 가지게 되었다. 유전자 수가 반감되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르겠니? 중요한 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중요한 건 다 지나갔고 18페이지, 19페이지 내용은
사랑의 수정과 발생 해가지고 수정, 착한 배란 이런 거 다 들어봤지? 아, 못 들어봤니?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유전자가 이제 섞여버리면은 그걸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염색체 구성이 온전해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세포가 이제 다공에 달라붙어서 착상, 거기서 이제 막 세포가 엄청나게 분열하면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정부터 그뭐 발생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넘어갈게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 그냥 그렇다, 그렇군. 문제 풀면은 어려운 문제도 없습니다. 지금 진도가 급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 넘어가고 20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20페이지랑 21페이지를 보면은 그게 나왔거든. 무슨 탐구 내용 해가지고 그 20페이지에 나오는 그 실험은 뭐 때문에 하는 실험인지 알겠니? 이 실험 내용을 보면은 우무조각이라고 해서 우무가사리하고 혹시 들어봤으려나? 사실 나도 책을 보고 알았는데 약간 투명한 도토리 같은 음식입니다, 음식. 그러니까 이제 이 우무가사리 조각이 있는데 한쪽은 조각이 좀 큼지막하고 한쪽은 조각을 잘라놨잖아요, 맞죠? 거기다가 염색약을 떨어뜨렸더니 큼지막한 조각은 염색이 중간에 잘 안 됐죠. 이 겉부분만 염색이 되고 가운데는 염색이 안 되었다라는 거고, 이거를 잘라놨더니 염색이 아무새 빨갛게 잘 됐다.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실험일까요? 세포의 수가 많아지면 표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물질 교환 효율이 더 높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실험이겠지? 이랬나요? 세포의 수, 표면적. 20페이지 실험은 되게 간단합니다. 21페이지 실험은 뭐 때문에 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는 그 세포 분열을 하는 거를 관측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1페이지. 세포 분열 관측 해가지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지? 6번까지 쭉 적혀있는데, 실험 과정 첫 번째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느냐, 양파에 우리 끝부분을 얻어낸 다음에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2로 섞은 요리에다가 집어넣다 라고 적혀있잖아요, 맞죠? 간단한 것부터 에탄올이랑 아세트산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왜 집어넣냐 하면은 이거는 세포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 분열이라는 게 실제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세포 분열을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의 활동을 완전히 다 멈추게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이 세포 분열을 보려고 이제 양파의 조직을 이제 뜯어냈는데 왜 하필 뿌리 끝부분인지 또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동물 같은 경우는 모든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지만 식물 세포는 자라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건데, 식물은 자라나는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뿌리 끝에는 생장점 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줄기에는 형성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위에서만 식물이 자라난다는 거지. 뿌리 끝부분은 그냥 키가 커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줄기의 형성층은 두꺼워지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 부분을 뜯어가지고는 세포 분열을 볼 수가 없겠지? 이해됐나요? 여기는 생장점을 뜯어낸 것이다.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실험 과정 2번. 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요 담궈놨던 거를 묽은 염산에 한번 쓱 넣었다가 물중 탄화시켰다. 뭐 하러 이런 짓을 하냐면은 식물세포는 세포벽 때문에 세포가 좀 억세거든요. 그래서 세포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걸 좀 있어 보이는 단어로 표현하면 해리시켰다. 합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외래어야 외래어. 해리포터 할 때 그 해리랑 스펠링이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었다. 요리 채널에 보면 고기 육질을 뭐 연화시켰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맞지? 비슷한 단어입니다. 요거는 지워도 되지.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세포 조직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놔서 실험 과정 세 번째를 보면은 아세트산 카민 이라는 용액을 떨어뜨리고 있죠. 뭐하러 얘를 떨어뜨리냐 하면은 지금 세포 분열을 보려는 거는 결국 염색체를 보려는 거잖아요, 맞죠? 얘는 염색약입니다, 염색약. 염색. 그리고 네 번째, 해루친으로 이 뿌리 끝을 해체시켰다, 해집어놨다. 이거는 그냥 큰 의미는 없고, 샘플을 얇게 펴발랐다. 두꺼우면은 아무래도 빛이 통과하기가 힘드니까 관측하기 어렵겠죠. 여섯 번째, 거름종이. 다섯 번째, 거름종이. 이거 의미 없지? 거름종이는 이 염색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그냥 이 거름종이는 과하게 들어간 염색약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굳이 내가 여기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면 이런 거를 살짝 바꿔놓거든요. 뿌리 끝을 채취한 다음에 아세트산 가민 용액을 떨어뜨렸다. 일단은 우리는 아세트산 가민, 에탄올과 아세트산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 둘 다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잖아, 맞지? 이거 쓱 바꿔놔도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지. 그 내년이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시험 쳤을 때. 해서 이런 거를 물론 달달달달 외워놓으면 좋겠지만 그냥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느냐 요거를 이제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 실험 순서 같은 것도 섞어놓고 순서대로 제대로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 같은 거 나오는데 은근히 이제 많이 틀리더라고요. 쉽다고 생각했는데 뭐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보면은 순서 같은 것도 외우기가 되게 편하다는 거. 지금 외우란 뜻은 알아요. 수업은 끝났네.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한 3분 정도 쉬었다 문제 풀까? 의미 없나? 한 2, 3분만 숨 좀 고르고 문제 풀자. 이해는 잘 되니? 수아 영상 보내줄까? 그래? 한번 마셨다 싹다. 다음 주에 테스트를 칠 수 있나? 수업이 워낙 바빠서.
이름이 다 찍혀 있어가지고 유준이 형은 불만해. 아, 그럼 문제 풀기 전에 23페이지 이거 한번 더 보고 갑시다. 23페이지 뭐 심화 내용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문제 잘 나오거든요.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에서 DNA 양 변화라는 제목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감소 분열의 DNA 양 변화. 세로 측에 뭐라고 적혀있나요? 핵 1개당 DNA 3대당.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싫지? 말이 자, 핵 1개당 DNA 양도 아니고 DNA 상대장 하고 적혀 있습니다. 가로에는 뭐라고 적혀있니? 가로에는 그냥 뭐 분열 시간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처음에 이 체세포 분열할 때 상대적으로 DNA 양이 2다. 2라고 그때 적혀 있거든요. 왜 2라고 적혀 있는지 알겠니? 원래 일반적인 세포가 가진 DNA의 양을 1이라고 쳤을 때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이거를 복제를 해놔야 되잖아요. 원본과 복사본 떠서 복사본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DNA의 상대적인 양이 2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처음에 기본적인 양을 2라고 해버렸구만. 그냥 맞지. 이 세포 분열하기 전에는 감기를 거치면서 이게 2배가 되버렸습니다. 4라고. 또 늘어나는 이유 방금 설명했지? 복제를 시켰다. 근데 저기 뭐냐 중기, 후기, 말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다시 쭉 떨어져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요게 이제 체세포 분열. 근데 생식세포 분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의 양을 역시나 이제 2를 기본값으로 합시다. 똑같이 감기를 지나고 나면은 양이 2배가 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처음에 분열을 한번 하고 나면 양이 이제 2배가 줄어들죠. 맞지? 근데 감소 분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분열을 한번 하고 나서 2회 연속 분열을 하기 때문에 이 DNA 양이 1로 줄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게 다 그냥 2번 연속 분열해서 유전 물질량이 한 번 줄어들고 2번 또 줄어들었다 이렇게. 근데 이 지금 그래프에서는 담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분열을 해서 DNA의 양이 반감되었다 라는 거는 이제 나타낼 수 있지만 이렇게 잘라낸 것도 DNA 양이 2배 줄어든 거잖아요. 맞죠? 하나 더 그려놨는구나. 이렇게 잘라낸 것도 DNA 양이 반쯤 줄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입가 염색체를 가운데를 톡 잘라낸 것도 DNA 양이 2배 줄어들었다 같은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DNA가 줄어든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염색 분체가 잘라져서 DNA가 반쯤 줄어든 건지 상동 염색체가 잘라져서 DNA가 반쯤 줄어든 건지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적어놓읍시다. 체세포 분열. 이때는 왜 DNA 양이 줄어들었느냐. 염색
분체가 찢어져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반면에 감소 분열 때는 처음에 왜 DNA가 반감이 생겼느냐? 그거는 항동 염색체가 찢어져서 그런 것이다. 서술형에 다르게 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다시 염색, 분체, A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DNA라는 거는 그냥 원래 이제 저 DNA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그 유전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의 명칭 자체가 그냥 DNA잖아요. 맞지? 근데 그냥 약간 좀 통상적으로 유전 물질의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해. 그래서 DNA가 줄어들었다는 유전 물질이 단순 찢어졌다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분체가 찢어진 건지 상동 염색체가 찢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했나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10분밖에 안 남았네. 자, 27페이지에 6번 한번 볼까? 6번 그 집에 그 2번 있지? 다음 주 들고 가야지. 다음 주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 다음 주 일부러 안 들고 오면 안 돼. 다 보려고. 그러니까 안 줄 거야. 6번은 몇 번일까요? 하나 할 수 있겠어? 6번. 야, 알았어. 안 지켜. 부담 안 줘야겠다. 이거 그냥 바로 풀려고 했나? 처음에 좀 같이 볼까? 6번에 1번. 사람의 체세포에는 44개의 상염색체가 있다. 그 상염색체는 1번부터 22번 곱하기 2 하면은 44개. 이거 맞죠? 자, 2번. 가는 남자고 나는 여자다. 가는 지금 보니까 제일 끝에 가서 염색체 A, B라고 적혀 있는데 모양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다른 거를 하나는 X라는 염색체고 하나는 Y라는 염색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남성입니다. 남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로 가면은 뭐 염색체가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얘도 X고 쟤도 X다. 이거는 여성의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 6번에 2번 보면은 가는 남자, 나는 여자다. 이거 맞는 거야. 3번. 가에서 A는 아버지, B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 가 친구는 남성이네요.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엄마한테 받은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여성은 유전자 구성이 X라서 Y라는 염색체를 줄 수가 없거든. 맞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고 이거를 아버지한테, 이거를 어머니한테 이제 받았다는 거지. 이제는 3번이 틀렸지? 그러면은? 그래서 3번이야. 요즘에는 그냥 뚝딱 3번 했겠지만 뭔 말인지 알겠지? 저 옛날에 막 조선시대 때 이런 데 보면은 왕비가 막 세자를 못 낳았어. 그러면은 막 쫓아내고 막 가서 찬밥 먹고 막 이런 식이잖아. 맞지? 이게 사실 이제 왕의 문제였다 라는 것이지. 이 남성이 Y라는 유전자를 똑대서 주게 되면 그 남자 아이가 되는 거고 X라는 유전자를 똑대서 주게 되면 여자 아이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염색체를 보면 유전이 왜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번 한번 봅시다. 17번. 17번 문제 위에 보면은 어떤 세포가 염색체를 길쭉한 거 하나, 짤막한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맞죠? 맞니? 요 그림이 이렇게 맞지? 긴 거 말파, 짧은 거 말파 뭐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얘네 두 개의 관계는 뭐다? 이 모양이나 이제 크기가 똑같은 거는 같은 주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을 빨간색으로 만들자, 아니 머리카락을 파란색으로 만들자, 이런 식이라는 거지. 머리카락의 색깔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그 어떤 색을 만들 것이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얘네 두 개를 항공 염색체 라고 보면 되겠지. 그리고 요 짤막한 거는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염색체입니다. 눈동자 색깔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빨간색으로 만들자, 아니면 파란색으로 만들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긴 거와 짧은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세포가 생식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식세포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 구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생식세포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머리카락 색깔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해야 되죠? 머리카락 색깔은 빨갛게 할 것이냐, 파랗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만 담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짧은 거 하나. 이런 생식세포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빨간색 긴 거에 파란색 짧은 거, 이것도 가능하죠. 근데 반대로 파란색 긴 거에 빨간색 짧은 거도 가능하고, 파란색 긴 거에 파란색 짧은 거, 이 네 가지 유형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고르면 되니? 기억 가능하고, 미운 되고, 디귿 미운은 안 되죠? 이해됐니? 아, 17번 같은 경우는 리을이지, 리을. 이해됐니? 세세포 분열했을 때는 이런 염색체를 똑같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전 정보를. 이거를 체세포 분열을 했을 때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리을 밖에 안 된다 라는 거고,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했을 때는 또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 다 고르면 되죠. 기억에는. 넘어갑시다. 19번, 20번은 삭제해서 빼주고, 7번도 안 해도 되겠네. 이번 문제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55페이지였나? 완전히 뒤로 넘어가지고 54페이지 볼까요? 54페이지. 54페이지에 1번 봅시다. 54페이지에 1번 문제 보면은 그림이 남아있잖아요. 아까 전에 12페이지 제일 밑에 있었던 그림인데, 제일 처음에 이런 유전 정보를 담아둔 분자 구조 자체를 DNA라고 부른다는 거. 근데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이중야성 구조라는 거고, 그냥 현미경으로 보면은 실가락으로 이제 보일까 말까 한다라고 하잖아요. 맞죠? 얘는 이제 염색상, 염색이 되는 실가락. 이걸 세포가 이제 분열할 때는 이삿짐 싸놔야 되니까 꽁꽁 뭉쳐서
이렇게 염색체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1번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범위 마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여기랑 여기는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원본과 복사본 관계라고 했잖아요. 맞죠? 염색, 인체, 분자. 근데 아까 전에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이런 DNA 사이사이에 날치알 같은 동그란 알갱이들이 막 중간에 끼어져 있거든요. 얘는 뭐냐 하면은 정확한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이다. 이라고 하는데 그냥 보형물입니다. 보형물. 호수술에서 안에 집어넣는 보형물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실가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 버리게 되면은 중간에 막 이런 염색사가 구겨진다거나 변형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보형물을 사이사이에 끼워 놓은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오수술에서 컵에 세우려고 안에 뭐 집어넣었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1번 문제의 기억. A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니은. B는 세포주기의 감기에 관찰된다. 아직까지 틀렸다고. 이 염색체는 감기에 관찰된다. 감기 때는 염색사가 관측이 되죠. 얘는 전기부터 관측이 가능합니다. 디귿 문장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디귿. 기억과 니은의 같은 위치에는 대립 유전자가 있다. 대립 유전자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머리카락 색깔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한쪽은 빨간색으로 만들자. 한쪽은 파란색으로 만들자.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게 대립 유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억과 니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은 원본과 복사본 관계라 가지고 머리카락 빨간색이다, 머리카락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옆에 여기 한 개 뭐 더불어가지고 얘네들의 관계는 상봉, 염색체 관계인데 여기에 머리카락을 빨간색으로 만들자 라고 적혀 있으면 같은 위치쯤에 여기 이제 글귀를 읽어보면 여기는 파란색으로 만들자 라고 적혀져 있겠지? 여기랑 여기 사이가 대립 유전자 관계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 1번? 이제 가자. 다음 주에 5단원 가서 끝내고 빨리빨리 가자 쓰구나. 응? 아니, 다음 주에 마시고. 안녕. 들고 가야죠. 안녕.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겠습니다. 개념 공부 좀 덜 하고 있지. 그럼 안 돼. 공부는 다 실수를 하면 공부는 다 하고 있지.